지난 2010년 영화 이제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이제 이번 논란으로 다른 회원국들도 입장을 바꿔서 그때 맞는 게 아마 제가 보면 태양의 후예 아닐까, 그 모티브로 삼은 게 뭐 이런.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을 직접 뵙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봅니다. 지난주에는 한번 제가 직접 나오지 않고 음성으로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직접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세안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제 저희 코너 이름처럼 아싸 아세안, 이제 제가 가급적 이제 동남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세안의 정식 명칭은 동남아 국가연합입니다. 이제 이 아세안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아세안은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의 이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들이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일 시장으로 이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 아세안은 뭐 10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인도네시아, 두 번째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뭐 요런 나라들, 이렇게 10개 나라입니다. 요 10개 나라들이 한데 이제 장차 앞으로 이 단일 시장이 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눠볼 건 요게 아니고, 지난해 이제 한 개 나라가 더 이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개 나라를 더 받아들여서 이제 11개 회원국으로 만들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미얀마까지 끌어내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죠, 여러분, 지도상으로. 여기에는 예전에 동파키스탄을 불렸기 때문에 이제 인도 땅이었습니다. 물론 미얀마도 인도의 한 주였는데 두 나라,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종교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아세안이 인도까지는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10개 나라가 회원국이고, 앞으로 뭐 최대 커진다고 그러면 11개 나라까지가 최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세안이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1999년도죠.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3년 만에 회원국이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동티모르는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앞서 올해부터는 옵서버 자격으로 이제 아세안에서 활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올해 이제 인도네시아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논의했는데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노력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2011년부터 이뤄졌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이제 천국의 문보다 아세안의 문을 두드리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아세안 가입이 어렵다는 이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동티모르는 과거 인도네시아의 땅이었습니다. 동티모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강원도 크기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뭐 약 13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동티모르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274달러에 불과합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이제 열악합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에선 이제 뭐 굳이 비교하자면 라오스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국가 재정은 앞으로 아세안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난한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세안 회원국이 되려면요, 몇 가지 이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무국에 연간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억 5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이 매년 돌아다니면서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에서 정상회담을 주최할 만큼의 국제회의를 갖춘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뭐 회담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호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회원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국의 대사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매년 1000번이 넘는 아세안 관련 회의와 실무자를 파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가까스로 회원국 가입을 통과시킨 것도 올해 의장국이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여기 땅이었거든요. 동티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인도네시아가 도움을 주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같은 이제 매체들은 이제 중국의 입김을 이제 지적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세안에 좀 민감한 얘기인데 뭐냐면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이제 동티모르도에 에너지 자원 선점을 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쏟아부었거든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 원조한 금액이 무려 1억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3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이는 아세안의 단합과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세안은 그동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는 다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중국 해역까지 영토 분쟁도 있고요. 중국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의존했다. 이런 이제 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중국 정부발 부채 덫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티모르는 450여 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끝에 1975년에 독립을 했지만 그 바로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죠, 그렇죠?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군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두 나라는 종교가 다릅니다. 여기도 역시 동티모르는 카톨릭, 개신교의 위세가 강하다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이제 면이 있습니다. 좀 사람들은 비슷할지 몰라도요. 그러다 보니 독립 움직임이 거셌고 그때마다 인도네시아군은 무력으로 강하게 독립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8월 유엔 감시 아래 국민투표를 거친 후에 2002년 공식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티모르와 여러분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02년 독립하기 이전에도 독립을 적극 지원해왔고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이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흔히 에이펙이라고 그러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은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유지군을 이제 파견했습니다. 약 420명 정도 됩니다. 그때 맞는 게 아마 제가 보면 태양의 후예 아닐까, 그 모티브로 삼은 게 뭐 이런 추측이 되어지고, 지난 2000년에는 동티모르 독립 회복과 동시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이제 현지에 개설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연내에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도 이제 앞두고 있고요. 다시 이제 아세안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해 아세안 통합에 따른 이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각 이제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동티모르가 이상한 좀 헛발질을 했어요. 아직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회원국인 미얀마를 비판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총리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서 미얀마 사태를 아세안 연합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얀마의 미얀마를 한마디로 아세안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성명서에서 이제 구스마오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인 동티모르는 어느 곳에서도 군사 정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종식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동티모르는 아세안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논란의 일자 오르타 대통령이 와서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고, 미얀마 정부를 이제 수습을 했는데, 이 사태를 미얀마 정부로서 당연히 이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타 대통령은 우리의 아세안 가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스마오 총리의 이제 판 미얀마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스마오 총리는 지난달 1일 자신의 이제 총리 취임식에서도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NUG라고 부르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짐 마웅 외교부 장관을 공식 초청해서 미얀마 군사정부로부터 이제 공식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NUG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빼앗긴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해외로 망명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동티모르는 전체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회 기반 시설은 미비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지난 2010년 영화 이제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이제 한국 실업 축구를 이끌던 국가대표 출신이 여러 좌절 끝에 동티모르를 건너가서 유소년 축구팀을 이제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도해서 창단 1년 만에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이제 6전 전승을 이끌었다는 이런 감동적인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김신환 감독의 이제 그 당시 이야기를 다뤘던 겁니다. 이번 논란으로 다른 회원국들도 입장을 바꿔서 동티모르의 가입을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뭐 사실 조금 이제 성급한 모습을 보여지긴 합니다. 구스마오 총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이제 화신이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강조하는 건 맞지만, 이게 또 아세안이라는 건 이제 화합이 중요합니다. 장차 단일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내 국가들과의 어떤 화합, 또 통합,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세안에 가입이 되면은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은 좀 불편합니다.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값싼 노동력이 또 자국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뭐 반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역시 싱가포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회원국의 어떤 정치 상황, 물론 이제 미얀마가 다소 정치가 불안하지만 아직도 가입되지도 정식 회원국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들어가서 더 많은 이제 과실을 따내려고 한다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신중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싸아싸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